신들의 은밀한 사랑 이야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들의 왕 제우스가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속 로맨스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질투, 그리고 복수가 얽힌 잔혹한 드라마였죠. 믿기 힘들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신화 속 사랑의 이면에 감춰진 놀라운 진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니키아의 티레 왕국에 에우로파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딸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그 아름다움은 하늘 높은 곳의 제우스 눈에까지 들어왔어요. 어느 날 밤 공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동양적 특성을 가진 여인과 서양적 특성을 가진 여인이 자신을 두고 다투는 꿈이었죠. 서양 여인이 승리했고 에우로파는 겁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우로파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 근처 초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제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아들 헤르메스에게 왕의 소떼를 해변으로 몰도록 시켰고 자신은 새하얀 황소로 변신해 무리에 섞여들었습니다. 소녀들은 아름다운 흰 황소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황소는 온순했고 달콤한 냄새를 풍겼죠. 에우로파는 황소의 등을 쓰다듬다가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황소는 천천히 해변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곧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친구들이 소리치며 뒤따라왔지만 황소는 이미 파도를 가르며 멀리 헤엄쳐 가고 있었죠. 에우로파는 공포에 질려 황소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밤새도록 바다를 가로지른 황소는 마침내 어떤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공주를 내려놓고 사라졌죠. 절망에 빠진 에우로파 앞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나타났습니다. 여신은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납치한 것은 제우스였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은 빛나는 자손을 낳게 될 거예요. 곧 제우스가 나타나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올림포스의 군주 제우스이고 이곳은 크레타입니다. 이 섬은 이제 우리 자솔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에우로파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미노스와 라다만투스를 낳았고 그녀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대륙 전체에 남게 되었죠. 한편 제우스의 또 다른 연인 이오는 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습니다. 이오는 아르고스의 공주였는데 제우스가 그녀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챈 헤라가 다가오자 제우스는 급하게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켜버렸어요. 헤라는 남편의 속임수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말했죠. 정말 아름다운 암소네요. 선물로 주시겠어요? 제우스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헤라는 암소가 된 이오를 100개의 눈을 가진 괴물 아르고스에게 맡겼어요. 아르고스는 잠을 잘 때도 일부 눈을 뜨고 있어서 이오는 절대 도망칠 수 없었죠.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아르고스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양치기로 변장해 아르고스에게 다가가 플루트를 연주하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괴물의 모든 눈이 감긴 순간 헤르메스는 마법 지팡이로 그를 깊은 잠에 빠뜨리고 목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여신은 충실한 하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눈들을 공작새의 깃털에 새겨 넣었죠. 그리고 이오에게는 파리떼를 보내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불쌍한 암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결국 제우스가 헤라에게 간청했죠. 이오를 풀어준다면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겠다고요. 헤라가 동의하자 이오는 인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이오를 신성한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나중에 여신 이시스로 받들어졌습니다. 리비아의 여왕 라미아도 끔찍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포세이돈의 딸로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우스의 눈에 들었고 둘 사이에서 여러 자녀가 태어났어요. 헤라는 이번에는 더 잔인한 복수를 택했죠.
라미아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버전에서는 헤라가 라미아에게 자기 아이들을 직접 삼키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더해 헤라는 라미아를 반은 여자, 반은 뱀인 괴물로 변신시켰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라미아가 눈을 감을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죽은 아이들의 모습이 항상 눈앞에 있어서 결코 쉴 수 없었던 거죠. 제우스가 불쌍히 여겨 눈을 떼어낼 수 있게 해주었고, 그제야 라미아는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라미아는 젊은이들을 유혹해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 같은 괴물로 변했고, 중세에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부기맨 같은 존재가 되었죠. 테베의 공주 세멜레의 이야기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제우스는 세멜레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 앞에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만은 밝혔죠. 세멜레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연인은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 세멜레의 시녀로 변장한 헤라가 교묘하게 의심을 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순진한 세멜레는 그날 밤 제우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제우스는 경악했지만 이미 스틱스 강에 걸고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맹세한 후였어요. 거부할 수 없었죠. 제우스가 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빛과 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멜레는 순식간에 불타버렸어요. 재만 남았지만 제우스는 그 속에서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아기였죠. 제우스는 자신의 허벅지를 갈라 그 안에 아기를 넣었어요. 그는 이미 머리에서 아테나를 낳은 적이 있었으니 다리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이상할 게 없었죠. 몇 달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불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신, 바로 술과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였어요.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가 강가에서 몸을 식히고 있을 때 아름다운 백조가 독수리의 공격을 피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레다는 백조를 보호하며 그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었죠. 하지만 이 백조가 제우스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백조의 모습으로 레다와 관계를 맺은 제우스는 떠났고 그날 밤 레다는 남편 틴다레우스와도 함께 있었어요. 놀랍게도 레다는 2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한 알에서는 제우스의 자식인 헬렌과 폴룩스가, 다른 알에서는 틴다레우스의 자식인 카스토르와 클리타이네스트라가 나왔죠. 왕은 네 아이 모두를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그리스 역사를 바꿨어요. 헬렌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그리스 최고의 왕 아가멤논과 결혼했으며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황금 양털은 모험에 참여했습니다. 제우스가 가장 먼저 사랑한 여신은 지혜와 신중함의 여신 메티스였습니다. 그녀는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우스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아내가 되었죠. 메티스가 임신하자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예언을 전했어요. 메티스는 2 아이를 낳을 것이다. 첫째는 아버지와 동등한 지혜를 가진 딸이고, 둘째는 아버지보다 강한 아들로 왕자를 빼앗을 것이다.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가 자식들에게 당한 것처럼 자신도 폐위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메티스에게 물방울로 변신해달라고 요청한 뒤 임신한 아내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메티스를 삼킨 후 제우스는 훨씬 현명하고 공정한 신이 되었죠. 그녀의 지혜가 제우스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제우스는 견딜 수 없는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무섭게 부풀어 오르자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서요. 머리가 갈라진 틈에서 완전히 성장한 여신이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바로 아테나였죠. 그녀는 어머니 메티스의 지혜를 물려받아 지혜의 여신이 되었고,
동시에 방어 전쟁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렇게 놀라운 딸을 낳은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아테나는 제우스의 가장 사랑받는 자식이 되었어요. 메티스가 제우스 뱃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 대한 예언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르카디아의 공주 칼리스토도 제우스의 연인이 되어 아들 아르쿠스를 낳았습니다. 헤라는 또다시 분노했고 칼리스토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어요. 공주의 부드러운 피부에 털이 자라기 시작했고 손은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발로 변했죠.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곰의 울음소리만 나왔습니다. 칼리스토는 커다란 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곰이 된 칼리스토는 숲을 헤매며 멀리서 아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고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죠. 세월이 흘러 아르쿠스는 뛰어난 사냥꾼으로 성장했어요. 어느 날 칼리스토는 숲에서 성인이 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너무나 반가워 일어서서 아들을 안으려 했죠. 하지만 아르쿠스는 곰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창을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제우스가 개입했습니다. 신은 어머니와 아들을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어버렸죠.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가 되었고 아르쿠스는 작은 곰자리가 되었습니다. 헤라는 이것마저도 용납할 수 없었어요. 바다의 신들을 설득해 두 별자리가 바다에 잠기는 것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밤새도록 하늘을 가로지르며 단 한순간도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칼리스토는 행복했어요. 아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소가 되고 괴물이 되고 불에 타 죽고 곰으로 변했죠. 헤라의 질투는 무서웠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제우스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여인들을 찾아갔지만 정작 그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칼리스토가 곰으로 변했을 때 제우스는 헤라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오가 파리 때의 괴롭힘을 당할 때도 한참 뒤에야 개입했죠. 그럼에도 이 이야기들이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온 건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면모 때문일 겁니다. 질투하고 사랑하고 복수하는 신들의 모습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유럽이라는 대륙의 이름, 밤하늘의 별자리, 술의 신 디오니소스, 지혜의 여신 아테나까지 제우스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신화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고대인들의 시도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올림포스의 신 제우스와 그의 연인들, 그리고 그로 인해 탄생한 신들과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